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입니다. 네, 램벨 캐피탈에 대한 영상 정말 안 하고 싶은데요. 너무 좀 그냥 있기는 너무 억울해서 영상을 하나 합니다. 램벨 캐피탈에 대한 또 좋은 소식도 그 비대위에서 많이 들으셨죠? 제가 최근에 그거를 올렸었는데, 강남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영상을 빨리 내리라고 해서 영상을 내렸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제 얼굴을 빼고 갑니다. 네, 아마 그 램벨 캐피탈에 뭐 약간 뭐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저의 얼굴을 엄청 보기 싫어하신 분들이 또 몇 분 또 계실 것 같아. 그냥 일단 음악도 빼고요. 음악도 빼고 제 얼굴도 빼고 갑니다. 램벨 캐피탈에서 이제 제가 지금 11월 26일 날 처음 영상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연락이 오신 분들을 이제 뭐 다 투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에 어떻게 이 램벨 캐피탈에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제 투자를 받았죠. 같은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그 다른 쪽에서 미리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위험고지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충분히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램벨 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대체적으로의 그 공통된 마음은 다 잘 되자였어요. 그러잖아요. 뭐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다 잘 되자라는 거였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2월 달에 이제 이 램벨 캐피탈의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그 램벨 캐피탈의 거짓말을 제가 직접 그 영상을 했었죠. 팩트를.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EFG나 아니면 뭐 전산 이동이나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모든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와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램벨 캐피탈을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속된 말로 판을 짠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아마 전국 각지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이 램벨 캐피탈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등등.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램벨 캐피탈 이제 저한테도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왔었던 그 죄명이 뭐냐면 그 사기와 유사 수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기와 유사 수신. 그러니까 유사 수신을 내가 했냐 아니면 사기를 쳤냐 그 사람을 기망해서 거짓말로 기망해서 내가 그 이득을 얻었냐라는 그 기준인데 일단은 이틀을 걸쳐서 첫 번째 날은 12시간 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10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서 약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대화를 하고 왔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 그 검찰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일단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일단 물론 이제 그 돈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물론 속상하시겠죠. 물론 이제 피해자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고 했냐고요. 이게 팩트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이제 모르고 했고 그분들도 돈을 벌고 싶어 아무짝에나 일단 뭐 소개를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나홀로 투자를 해가지고 라인을 잘 타든 못 타든 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도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어떻게 이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여기에서 정말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2018년도 12월 24일 이제 다른 라인과 이제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라인과 저의 라인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그 설명회를 들었다 해야 되나? 이제 그쪽 라인 다른 지역에 설명회를 들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투자를 하시려다가 이제 저랑 통화를 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의 이제 첫 번째 통화 영상이 통화 녹취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안내를 해버리면 이것도 그 사람에게 이제 명예훼손의 어떤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음성을 변조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 이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일단은 이 부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그 회사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그 네,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회사가 살아 있을 때 그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3비트라는 비트코인이 들어갔으면 네, 네, 그 3비트를 이제 원전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출을 한다고 한 네, 그 시점이 뭐 이렇게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파트너분도 그렇고 네, 네, 얼마나 이제 노력을 좀 해주신다 하면 그쪽 네, 라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음, 이제 원전 나오는 그 구간이 상당히 좀 빨라지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금이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다라는 거는 명시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음, 예, 그 그러니까 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문제가 네, 생겼을 네, 때. 네, 네,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네, 당연히 이거는 정말 좋은 그런 투자 네, 상품인 네,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믿고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냥 두리뭉실 야 이렇다 저렇다 네, 이런다더라 이게 돈이 든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 검증을 해볼 거고 네, 네, 저한테도 이제 이게 투자자분들이 아니신데 이제 안티적인 입장에서 뭐 네, 네, 이거는 이러냐 저건 저러냐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나 두 개씩 또 해소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마 그분과 처음 통화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냥 거의 그냥 100%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원금 손실이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험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고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단은 잘못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분 또한 그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됐을 때 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다음번에 들려드릴 음성은 지금 이제 같은 분인데요. 1월 6일에 그때 이제 KYC 뭐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출이 안 됐을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응, 제이크. 다 끝났어요? 아니요, 밥 먹고 있어요, 아직. 아직 뭐 응, 그 끝나고나 지금 일하려고 하는 거죠? 응. 뭐 비트를 여섯 개 사나요? 아니, 왜냐하면 월요일날에, 네, 뭐 오늘 말고 월요일날에 네, 들어올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어차피 제이크나 이렇게 한전하려면 10% 그거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회사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살 때 제이크한테 사면, 어,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응, 어차피 응, 나를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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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지, 뭐, 그렇지. 그러면. 6개를 응. 준비를 해놓으면 응, 되잖아. 응, 응, 응. 오늘 거 하고 해가지고 6개 준비해 주세요. 예, 오늘 그러면 거 여섯 하고 개만. 여섯 아까 개. 부탁드렸던 거랑. 응, 응.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총 그냥 6개. 6개. 응. 알았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1월 6일에 통화했었던 내용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저를 생각을 해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부 거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쌓이고 이거에 대해서 출금을 할 때 인출 수수료가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투자를 다 했으니까 그 메카닉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수수료가 아까우니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비트를 이제 내려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이분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내부 거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내부 거래 P2P이거든요.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이분이 그 투자를 했을 때는 정확히 그러한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셨다는 거.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가 잘못되니까 이제 많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큰 그 뭐라 해야 돼 한을 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것을 1월 11일 1월 11일의 음성입니다. 같은 분이고요. 제가 내리 추천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걸 안내를 해주는 것 같은데 1번 아래로 응, 해갖고 쭉쭉 내리 추천하는 것도 한번 응, 해보면 되잖아. 응, 알겠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내가 누나한테 731번으로 보내면 응, 응, 이제 누나가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응, 응. 그다음에 그 아이디로 전부 다 뒤로, 비트를 다 보내. 응, 응. 다 그렇게 보내. 해서, 응, 응,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패키지 사고 핀 등록까지 하고 응, 응, 그다음에 또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응. 또 그다음에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이디로 또 전부 다 보내고. 남은 비트를 응, 다 보내. 응, 응, 그리고 응, 또 거기로 로그인해서 응,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오케이. 실수가 없어. 응, 어, 알겠어요. 자, 이 음성의 녹음은 우선 또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또 제기를 한 거는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그 구매를 해서 그 계정의 탑업 지불 리스트죠. 그 탑업 지불 리스트로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물론 사서 들어간 것도 있죠. 아마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약 30개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은 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입력을 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윈라인에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한 건데 이거를 안내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그 각 계정마다 탑업 리스트가 비트코인을 직접 그거를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탑업 리스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자 아마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핑계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전산을 제대로 해 보신 분들은 전산을 아신 분들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그 계정에 블록체인 지불 리스트를 등록을 하고 그곳에다가 비트코인을 그 양만큼만 그러니까 뭐 1.5비트면 1.5비트만큼만 이체를 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는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전산에 반영되는 시간까지. 그러면 그 투자 계정, 그러니까 등록해야 될 계정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분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등록을 해야 될 계정이 네 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네 개인가 한꺼번에 있었는데 제가 이분에게 직접 한번 해보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네 개를 첫 번째 계정에다가 비트코인을 싹 보내놓고 그곳에서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내리 추천으로 회원가입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남은 비트코인을 전부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 지불 리스트가 나오질 않죠. 이게 참 난감했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 때 그 램벨 전산에 그 대시보드에 그 블록체인이 이렇게 이동했었던 그 내역들이 있었잖아요. 거래 내역이. 근데 그 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래 내역이 있었으면 내가 어디에서 비트코인을 어디에다가 왕창 보내고 그곳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 몇 개가 이렇게 넘어와서 계정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검증을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기가 좀 난감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먼저 이때가 내부 거래를 먼저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분께서. 근데 내부 거래를 제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어느 시점에 이 비트코인을 등록을 할 때 제가 조금 그 싸게 사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는 몰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모랑 응, 그 누나 거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그 들어올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 이런 부분들이 응,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싹 소화를 해. 응,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부족하면 어차피 우리 그 라인들, 우리 위쪽 라인들도 꽤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가지고 비트 사면 되니까. 그 내가 깎아주러 가려니까. 알겠어. 왜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현금화 시키는 거. 자,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가져올 때 좀 저렴하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출금을 할 때 그 10% 정도, 10%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가지고 올란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꽤나 이 램벨 캐피탈을 통해서 이제 큰 이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으셨어요. 왜냐면 뭐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아마 이 램벨 캐피탈에 투자하신 분들이 누가 처음에 투자했었던 분들이 뭐 잘못됐을 거라고 잘못될지 알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잘 될 것으로 보고 이분은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사업을 잘 해서 본인도 이제 나를 도와 이제 직급을 가고 뭐 소개자들이 꽤나 지금 많이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분도 이제 비트를 이제 현금화를 분명히 시켰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그걸 뭐 얼마를 했네 어쨌네 저쨌네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게 그 뭐야 뭐 현금 받아놓고 전산에 쓰레기 비트 꽁비트 줬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서 직접 들어간 계정은 그 계정에서 나오는 그 비트코인 숫자는 그거는 진짜 비트코인이고, 만약에 뭐 탑업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거를 내부 거래로 해가지고 비트를 내려서 계정을 등록을 했든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비트 숫자로 비트코인으로 계정을 만들었던 그 계정은 그 비트코인 그 계정에서 나온 숫자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사기판에 우리가 지금 연코로 잘못 걸려버렸구나 라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걸 당했구나 라고 하는 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이곳에 투자하신 분도 그렇고 이곳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모두 다 똑같은 비트코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믿었죠. 이번에 들릴 음성은 이제 다른 분의 이제 통화 내용이고요. 이제 다른 라인에 그 미리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 라인 쪽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는 그 아마 첫 번째 통화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그 3비트를 더 내신다는 거예요? 3비트 가격을? 3비트 넣으려고. 3비트 넣으시려고? 날짜가 없잖아, 그지? 응? 날짜가 16일까지니까. 그렇지. 15일까지 우린 지금 접수받거든요. 그러면 오늘 돈을 보낼까요? 사장님이 부산을 오실래요? 일단 오늘 등록을 해드리고 예, 예, 어차피 이제 오늘도 계속 또 추가로 들어가실 분들 있으니까 예, 그 아래로 일단 붙이시고 나중에 전 이제 시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리치가만 하시는 게 좋지 싶은데요. 예, 예. 근데 그게 낫겠죠. 사장님, 이제 내가 그래도 3비트니까 밑에 좀 3비트짜리 있으면 넣어줘.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기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려가요.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너무 돈 금액이 적으면은 내가 돈이 안 되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개수가 롤업이 되는 거라 아시잖아요. 뭐 오래 해보셨으니까. 올해는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V4만 한 줄로 쭉 달려야 예. 그 20대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여기 저기 세구자를 해놨거든. SV4를. 네네네. 근데 이제 밑에가 1.5비트가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훨씬 금액이 작고 3비트가 들어온 사람들이 좀 달리니까 돈 그 차이가 엄청나. 이제 계속 자,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것은 뭘까요? 네, 이분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부산에 다른 쪽에 SV4가 세구자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돈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때가 지금 12월 12일입니다. 2018년도 12월 12일. 제가 메모를 해놓기로는 12일 날 내구자가 그러니까 4명이 그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등록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먼저 등록을 하고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내리 추천으로 이제 한 줄 라인으로 했었으니까요. 저는 근데 내리 추천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게끔 뭐 잘 내려줘라라는 이런 식의 통화 내용이었죠. 아마 과연 이분은 물론 이때 투자할 때도 램벨캐피탈이 정말 잘 될 줄 알았겠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다 잘 될 줄 알고 근데 너무 그 안에 언제였어? 뭐 중앙일보며 어디며 막 램벨캐피탈 그 연락에 지금 막 광고했었던 뉴스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잘 될 줄도 알았는데 일단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음성은 이제 2018년도 이것도 12월 31일인데요. 이제 인출 요청을 했었던 음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는데 깼네. 아니요, 일어나 있어요. 예, 저기 뭐야 우리 부산에 이쪽에 그 비트하고 사장님 거 그거하고 내가 같이 넘기가 하려니까 네, 그 라인이 다르니까 안 되네 얘.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청상 팔아줘야 되겠다. 그럴까요? 제가 예, 이쪽에서는 이제 그
매출 치는 걸 갖고 저 센터에서 5% 수수료 떼고 거래소에서는 아직 안 팔고 이제 센터에서 5% 수수료 떼고 그 진입하는 사람 돈을 갖고 보내줬거든. 그랬구나. 네. 일단 그 새로 투자한 사람들의 그 돈을 받고 그리고 그 기존의 비트를 팔아준다라는 거를 12월 31일 날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5%의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인출을 할 때 10%의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쪽 센터에서는 이제 5%만 띄고 이제 현금화를 시켜준다라는 거를 저에게 이제 팁을 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렌벨 캐피탈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맞고 틀리고의 기준보다는 일단 어떻게 하면 어차피 같은 곳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곳에만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는 제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레퍼럴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리뷰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 일단 물론 이제 레퍼럴을 통한 제 수익도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투자자를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걱정 안 해요. 근데 나홀로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원전 빼기 전까지는 살아돈 판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원금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많이 의논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지금 뭐 렌벨 캐피탈이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벌써 10월 11일. 인출이 1월 1일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것부터 인출이 안 됐어요. 그런 지가 지금 10개월, 11개월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든데. 진짜 렌벨 캐피탈에 참, 그러게 보면 이 렌벨 캐피탈과 또 똑같은 어떤 그 투자 상품도 나와버리고, 그런 회사들도 나와버리고, 또 그곳에 투자하신 분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렌벨 캐피탈, MT4 이런 거에 한번 뒤어버려서 MT4를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쳐다도 안 보는데, 제가 그 검찰 조사를 좀 고강도 조사를 한 두 차례를 받다 보니까요. 제가 어떨 때 보니까 렌벨 캐피탈에 주범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천총? 예, 천총과 같은 레벨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떨 때 보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제가 다 그 수익으로 빼버렸던 또 이런 또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맞다. 제가 음성을 하나를 잠깐만요. 제가 음성 준비를 하나를 할게요. 자, 저희가 이게 언제 통하더라? 이게 4월 달입니다. 4월 달. 4월 달이면 이미 지금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라도 수습을 좀 하고 싶고, 참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투자자분과 통화를 할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뭐라도 좀 해주겠다, 추천 수당이라도 보상을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는 통화 내용이에요. 10% 받았던 것만 돌려드린다 해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10% 갖고 어떻게 그래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갑자기 자, 일단은 사실 제가 받았던 이게 뭐 추천을 해서 뭐 수당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제 이러한 수당을
그냥 돌려드리고, 일단 내가 현금화를 다 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이래저래 좀 괜찮으니까 근닥에서 뭐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생활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렇게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액수들이 너무 커요. 그러면 아버지가 3천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300만 원 추천 수당 준다 해가지고 그거 가당키나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의 그 합의나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위나 이렇게 지금 뭐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일단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는데 과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을 때도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넋두리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야, 이거 그 제가 검찰청도 검찰청이지만 진짜 안 했던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설을 쓰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질 조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했던 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한테 뻔히 지금 카톡 내용도 있고 통화 중 녹취도 있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참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분의 어떤 할 얘기는 있겠죠. 이건 이제 제 얘기니까 그분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분도 생각이 있고 할 말도 있겠지만 참 많이 좀 힘들어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좀 풀고 싶은 마음에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면서 좀 풀어야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상당히 그 기분 나빠 그러니까요. 참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얼마나 있다가 또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